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피곤한 몸으로 출근하시나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으시나요?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하셨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확실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지티브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루 24시간 그 에너지의 흐름과 파동에 따라 살아가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파장을 전하는 에너지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서 이 중요한 포지티브 에너지를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무한한,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주디스 올로프 저자의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와 함께 살펴볼게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와 창조, 존재와 흐름에 관한 비밀을 만나볼게요. 이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좋은 에너지를 끌어내고 나쁜 에너지를 없앨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직관은 당신을 흥미진진한 세계로 이끌어요. 도시의 눈부신 밤 풍경, 청명한 공기를 가르는 색소폰 소리, 경기장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에 휩싸여 살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를 알아채고 직관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자의 환자였던 로라는 직관 덕분에 생명을 구했어요. 열정적인 수학교사인 그녀는 어느 날 귓속에서 울리는 낯선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의사는 그저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크게 소리치고 있다고 느꼈어요.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필자는 그 소음이 직접적인 경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검사를 받았고 뇌동맥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로라는 잠시 겁에 질렸지만 곧 안도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죠. 즉시 수술이 이루어진 덕분에 그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관은 때때로 우리의 목숨을 구합니다. 훈련하면 우리도 직관을 키울 수 있어요. 마음을 기울여 직관이 건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눈을 빼앗겨 직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직관은 생명과 곧바로 연결되며 건강과 행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언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직관을 종종 무시하곤 하지요.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에너지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에너지를 직관은 미묘하게 알아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직관을 발달시키는 정보가 됩니다. 30년 동안 대형 트럭을 몰아온 글로리아는 말해요. 도로 위에서 누군가가 짜증을 낼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는 곧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강력의 형사인 자넷은 설명해요. 나는 종종 끔찍한 범죄 현장과 마주쳐요. 하지만 내게 흘러들어오는 나쁜 에너지를 차단하면 감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직관으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직관을 키우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직관을 발달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꾸려가는 삶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스파이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임무는 생활과 자신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채는 거예요. 직관은 에너지에 접근해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에게 해로운 관계를 밝혀냅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친 상태인지, 왜 열심히 일해도 보답받지 못하는지 알아내죠. 어쨌거나 직관은 항상 진실만을 말합니다. 수많은 생각 아래에서 직관은 조용히 맑은 눈을 뜨고 있죠.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면에서 문득 무언가가 느껴질 때, 소름이 돋거나 눈앞이 번쩍일 때 에너지가 채워지거나 빠져나갑니다. 에너지를 느끼는 건 직관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색깔을 구별하는 것처럼 직관을 통해 우리는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를 알아챌 수 있죠. 특히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느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과 기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잃는 법을 터득하면 누가 위안을 주고 누가 에너지를 빼앗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로운 발견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또렷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새로운 모임에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발견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설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곳의 공기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면 그가 좋은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유독가스처럼 나쁜 에너지를 내뿜곤 하죠. 이런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 기분이 들어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에너지 치유법에 익숙해지면 이런 나쁜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우리는 다들 미완성 작품입니다.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일찌감치 깨닫도록 하세요. 그럼 좋은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마주쳐요. 그들의 에너지를 알아채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위로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직관적인 안도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덩달아 나의 에너지도 좋은 빛깔로 물들죠. 반면에 나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 속박과
비난의 느낌을 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긴장도 커져요. 이런 사람과는 얼른 떨어지는 게 상책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사라져 몸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좋은 외모와 지성, 지능 및 대화 수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면 즉시 자리를 뜨도록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본능적인 직관으로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선한 면을 믿는 것이에요. 자신과 타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도록 하세요. 스스로의 직관을 믿고 영혼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견디기 힘든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는 에너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을 대하며 직관에 진실하게 반응해 보세요. 곧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자라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풍요로움이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입니다. 풍요로움은 마음을 활짝 여는 데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죠.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성질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우리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시계열을 직접 고르는 문제부터 결혼 상대를 정하는 일까지 모든 선택에 내면의 영감을 따르면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이 당신을 그곳으로 안내할 겁니다. 에너지 치유법은 죽은 것을 깨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앞에 놓인 풍요를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와 명예가 행복으로 통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에 있고 자만심이 고질라만큼 거대하지 않다면 그 믿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얼마든지 훌륭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필자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온갖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이렇게 중얼거려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그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린 모두 풍요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을 한껏 받아들이세요. 과거에는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을 풍요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풍요는 항상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슬픈 일이 있거나 궁핍해 보일 때도 말이죠. 이 순간의 완전함을 알고 내가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을 느낀다면 충만함이 다가옵니다. 풍요와 충만을 이해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도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마음속에 파고들지도 못하죠. 이렇게 작은 관점의 변화로도 삶이 놀랍게 바뀝니다. 마치 우주 대폭발처럼 말이죠. 풍요를 불러오는 열쇠는 다름 아닌 우리의 태도입니다. 피로와 절망은 절대 정해진 개념이 아니에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모습을 바꿀 뿐이죠. 광합성 작용이 빛을 식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바꾸고 전기 에너지가 토스트를 튀어오르게 하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을 익히면 마음을 지배하던 부정적 에너지가 꽃다발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요는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데서 옵니다. 풍요를 키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요. 얼핏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에너지 역학의 관점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소원은 외쳐요. 이거 갖고는 모자라. 난 전부 갖고 싶어. 하지만 대안은 말합니다. 이거면 충분해. 내가 지닌 걸 나눌 거야. 자신이 지닌 것에 집착하는 마음과 그것을 빼앗길 때의 상실감을 필자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들겠지만 이런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멋진 가능성에서 멀어진 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작은 상자 속에 갇히게 되니까요. 활력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소아에서 벗어나 대아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재정적인 풍요란 만족스럽게 살면서 현재 지닌 것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이 사회에서는 돈이 곧 힘이지만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에서는 다릅니다.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숨길 수도, 허세를 부리거나 자신을 부풀릴 수도 없어요. 그런 종류의 힘은 쓸모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돈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북돋을 방법은 없을까요? 단순한 그림이 인쇄된 그 작은 종이 조각으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냅니다. 세금을 내고, 집을 사고, 고등 교육을 받고, 병을 고치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죠.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다툼을 부추기는 경우죠. 돈을 잃어 건물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속한 문명 세계가 강요하는 뒤틀린 관념을 벗어버리세요. 돈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영혼이 몸을 떠날 때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이 담긴 마음뿐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필자의 말에 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 충고가 비현실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걸요. 밥은 돈을 충분히 버는데도 항상 더 많이 원해요. 물론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융자금이며 자녀들의 학비며 돈 들어갈 구석이 많지요. 그래도 그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풍족한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면 그걸 해낼 수 있을 텐데. 그 자식이 나보다 잘 나가는 건 연봉이 높아져야. 그러니 영향력도 크고 존경도 받겠지. 그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그렇게 소모되었죠. 문제는 밥이 월급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 한다는 것이었어요.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찾아 외부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 밤,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나의 대화로 눈을 돌리면 감정적인 자유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늘 말해요. 돈은 곧 힘이라는 병적인 집착에 우리는 길들어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와 자존심을 모두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가진 풍요로움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질투, 경쟁심, 탐욕, 영혼의 온전함에 대한 믿음 부족,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이 당신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좌우된다고 해서 당신이 영적이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든 맞서 싸우세요. 지금 제시하는 훈련으로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풍요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당신에게 현재의 풍요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통장에 남은 돈이 별로 없으면 풍요롭지 않다고 여기시나요? 거리에서 당신 곁을 스치는 모든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내가 무엇에 마음을 쓰는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살피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소화입니다. 나의 내면에 고이는 압박과 불안, 낮은 에너지 수위를 느끼세요. 그리고 대화로 옮겨가는 거예요.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넓어지고 너그러워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가슴 한가운데 있는 가슴 차크라에 가만히 손을 대고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껴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넉넉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내 삶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닌 좋아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은행에 맡겨놓은 약간의 돈, 건강한 몸, 내 어깨 위에 항상 머무는 수호신을 떠올립니다.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언제나 차고 넘치는 사랑의 샘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에너지 방향을 돌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관대함은 우리 삶에서 돈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의 흐름을 모두 자유롭게 만듭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를 떠올리면 좋은 직장, 저축, 현명한 투자가 중요한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넘어서는 위대한 풍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관대해져야 합니다. 노말리어는 말합니다. 주는 만큼 되돌아옵니다. 에너지를 얻으려면 에너지를 써야 해요. 두 가닥의 전선을 비벼야 전기가 흐릅니다. 베풀 때 도리어 도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관대함이 퍼져 나가는 에너지라면 인색함은 막힌 에너지입니다. 인색하다는 건 큰 결점이에요. 1,000원을 받으면 10,000원을 되돌려 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고 방식에서 천천히 벗어나야 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관대함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세요. 자선, 11조, 기부 등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베풀고 나누도록 하세요. 꼭 금액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나눔이 가져오는 풍요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멀리 가고 넓게 퍼지며 순환하는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거나 스스로에 대해 더 기분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관대함을 실천하여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눌 수 있다면 틀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중국 음식을 사기 위해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앞쪽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받으려던 사람이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문득 돈을 대신 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될까? 나서지 않는 게 나을까? 다행히 망설임에 사로잡히기 전에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그 사람이 놀람과 기쁨이 교차하는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어요. 어머나, 선생님! 나는 깜짝 놀라며 반갑게 물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상담을 받았어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떠나라고 하셨죠. 그녀를 곧바로 알아본 건 아니었지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고 캐서넌도 빙그레 미소 지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위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좋은 기운이 되돌아왔죠. 주말 무렵 그녀가 수표 한 장과 정성 어린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관대함을 보일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뛰어들어도 좋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도 일단 저질러 보세요. 필자는 가끔 공공장소에 몰래 돈을 두고 나오곤 해요. 처음 그런 생각을 한 건 맨하튼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5달러짜리 지폐를 두고 나오면 어떨까? 누군가가 발견하고 참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분명 기분이 좋을 거야. 그 후로 필자는 1달러나 5달러짜리 지폐를 남몰래 여기저기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좋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기엔 충분합니다.
1달러 요정이 된 나도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대함의 의미를 재창조하고 황무지 같기만 한 돈의 땅에서 남다른 존재가 되어보세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의 의미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많은 돈을 써야만 즐거운 것도 아니죠. 움켜쥐기만 하는 구두쇠는 많은 돈을 숨겨놓고도 신나게 지내지 못합니다. 스크루지를 부러워할 이유는 없어요. 불교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풍요는 풍요를 낳습니다. 이 깨달음이 더 많은 행운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에너지의 원칙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액수의 돈을 아무도 모르게 두고 나오세요. 어디라도 좋아요. 자주 다니는 피부과 병원에 있거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의 화분석도 좋습니다. 비밀스러운 행동을 한 뒤 다가오는 남모를 행복감을 느껴보시기 바래요. 이런 깜찍한 선행은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기쁨이 되어 돌아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알 때 풍요가 커집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나와 남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나눔은 소아가 품은 착각일 뿐이죠. 하지만 그 착각은 문명 세계를 말살할 만큼 강력합니다.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진리에 필자의 인생을 전부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구가 없다면 인류의 생존도 없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약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운명은 생태계의 안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재적 에너지 수준에서 볼 때 땅이 파괴되면 우리도 파괴되며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 몸도 오염됩니다. 육체적, 감각적 고통의 원인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울증이 증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암으로 쓰러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폭력적인 에너지는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국가, 공동체, 지구, 우리 몸은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의 마지막 처방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에서 함께 누릴 풍요로움이 솟아납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말합니다. 마음은 사람에게서 피어난다. 폭력을 끝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폭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깥으로 빠져나간 내면의 다툼이 세계적인 대혼란을 가져온다. 평화로 가는 길이 외부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알아채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무관심하게 굴거나 말로만 아는 채 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동이죠. 말이 지닌 힘을 간과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말의 힘은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 후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내뱉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죠.
쉽지도 않고 흔들릴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장이 뒤섞이는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쁜 의도를 지닌 사람은 절대 홀로 나서지 않아요. 우리가 치유를 소홀하게 여기면 공범이 되고 맙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의 처방은 사랑에 관한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처방도 다르지 않아요. 사랑의 중요성을 항상 간직하세요.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쳤다고 느낄 때 사랑하세요. 행복할 때도 사랑하세요.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더욱 사랑하세요. 애를 써도 실천하기 힘들 때는 훗날 더 많이 사랑하세요. 화건하건대 진실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당신이 빈손으로 떠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세상을 위해서든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마음 먹어야 하는 순간에 오직 의미 있는 단 한 가지는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모든 기준을 초월해 어떤 내가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에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에너지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에너지가 당신에게 쏟아지길 기원해요. 올바른 태도를 지니면 신발 밑창까지 빛나게 됩니다. 그곳은 지금도 반짝이고 있고 내일도 반짝거릴 거예요. 일상 속 에너지의 놀라움을 찾아내 간직하세요. 짧은 순간이라도 에너지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오늘의 목표는 달성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요.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의 현재를 밝히세요. 사랑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한 가족이라 믿으며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과 이 지구에 건강과 행복을 내려주세요.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힘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은 주디스 올러프 저자의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와 함께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2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현대의학이 가진 여러 한계를 직접 경험하며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힘, 이것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에너지 치유법을 개발했는데요. 지금 나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건강, 몸매, 풍요, 불안 등 삶의 문제를 치유하며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이 책에 가득 담았습니다. 지금의 에너지를 바꾸면 삶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을 자주 경험하지만 무작정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만 했지 다른 에너지를 바꾸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었는데요. 이 책에는 문제에 따라 에너지를 바꾸는 방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의 에너지를 바꾸면 삶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을 자주 경험하지만 무작정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지 다른 에너지를 바꾸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었는데요.
이 책에는 문제에 따라 에너지를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서 저는 정말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 의욕이 없을 때, 지금 삶에서 벗어나 발전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책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음 깊이 진정한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